제일 최근에 올렸던 영상이 이제 비트샵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영상 반응이 좋기도 했고, 원래 헬스장도 이야기를 꼭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영상을 다시 만들게 되었고요. 헬스장이 뭐 폐업하는 이유는 워낙에 다양하겠지만, 우선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헬스 자체가 뭐 이렇게 누군가랑 함께하고 이렇게 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혼자 하는 운동이고, 무거운 고철을 들고 내리고 반복하는 게 헬스잖아요. 그래서 지극하게 외롭고 고립적인 운동인데 재미랄 게 없어요, 사실. 물론 뭐 이제 펌핑감으로 인한 쾌감이나 뭐 운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 이런 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상 운동 자체에서의 재미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를 지루하게 느끼게 된 사람들은 결국에 다른 운동을 찾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신축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아파트 규모에는 이제 전부 헬스장이 단지 내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한 동네 헬스장급 또는 이상의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굳이 헬스장을 돈 주고 다닐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알게 된 것도 있어요. 과거에는 그냥 뭐 닭가슴살 먹고 뭐 계란 먹고 프로틴만 먹으면은 나도 저 보디빌더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는 이제 아무리 운동을 해도 보디빌더처럼 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버렸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직업이 아닌 이상의 운동을 하루에 2시간 뭐 이렇게 지속하기도 어렵고, 주 몇 회 이상 하기도 어렵고, 식단이나 운동 시간을 어느 정도 공들여야 어느 정도 몸이 나오는구나 정도는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질 않아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어차피 못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열심히 해봤자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약물로 만들어진 몸은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헬스에 대한 흥미를 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장의 목표는 뭐 건강해지는 게 목표인 분도 있겠지만, 뭐 보디빌더 정도처럼 복근도 좀 나오고 이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복싱을 배운다고 했을 때, 복싱은 우리가 복싱을 배울 때 어, 뭐 나는 뭐 무하마드 알리가 맞나요? 잘못 말하는 거 아닐까 봐 혹시나. 어, 맞네요. 뭐 예를 들면 알리 또는 뭐 타이슨이 되려고 복싱을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뭐 내 몸 지키고 나는 뭐 싸움 좀 잘하고 싶고 뭐 이 정도로 보통 배우잖아요. 근데 복싱은 배우고 안 배우고의 그 기간이 짧아도 안 배운 사람보다는 무조건 좋단 말이에요. 근데 헬스는 사실상 뭐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몸이 천천히 좋아지는 거야 있겠지만, 뭐 이렇게 눈으로 또는 뭐 몸적으로 확실하게 딱 증명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고, 몸을 만드는 게 굳이 헬스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이죠. 그러니까 수영을 하거나 러닝을 해서도 몸을 만들 수가 있고, 건강한 몸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면서 복근이 뚜렷하고 닭가슴살이랑 샐러드만 먹어서 만드는 몸이 더 이상 이상적인 몸만은 아닌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또 헬스장의 인기가 떨어진 것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몸은 몽골 씨름 선수 같은 몸인데, 그러니까 체지방도 있고 근육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누가 봐도 강하고 건강해 보이는 몸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물에 절여진 막 그런 풍선 근육 같은 그런 근육이 가득한 몸을 보면 멋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아요. 언제 죽을까 이런 생각만 들어요. 그러니까 헬스는 좀 지독할 정도로 개인적인 운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뭐 이렇게 성장 지표를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뭐 무게가 조금씩 늘어나고 무게를 늘리는 거는 있겠지만 사실상 무게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벗어나려면 조금 더 무리를 하게 되고, 무리를 하다 보면 또 다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사실상 어 굳이 무게를 늘릴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뭐 태권도를 예로 들면은 띠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띠의 색깔이 바뀌니까 아, 내가 성장했구나, 내가 오래 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게 있지만 헬스장은 뭐 눈바디, 몸이 바뀌고 있구나, 또는 인바디 상의 수치상으로 확인은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정말 헬스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나도 천천히 좋아져요. 그러니까 똑같은 식단을 했을 때는 몸적으로는 거의 안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개월, 6개월을 한다고 해도 복근이 안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말조차도 사라지고 있는데 한때는 한참 많은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룡유전자라고 해서 무슨 몇 개월 운동했는데 뭐 근육이 가득 차버리는 뭐 그런 몸은 이미 다 약물이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헬스장을 쉬는 날 오전에 못 가면은 그냥 안 가거든요. 왜냐면은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리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가봤자 어차피 운동을 못 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 인기 있는 운동 기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없어도 그것만 잡고 있고, 사람이 많을 때도 당연히 그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한 달에 15만 원 넘는 그런 고급형 헬스장은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 어떤 헬스장이든 흔히 피크 시간에 가게 되면 운동기구 잡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그리고 그 운동기구를 보통 10분 이상씩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세트를 여러 개 나눠서 휴식까지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이 시간에 가면 운동을 못 하는 걸 아니까 안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운동 시간, 피크 시간도 동네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직장인 상권에서도 제가 헬스장을 다녀봤는데 직장인 상권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따로 운동 시간을 주는 건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 12시에서 3시 사이에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헬스장은 이제 5시에서 9시 답이 없어요. 정말 그 시간에는. 또 평수랑도 상관이 없는 게 평수가 만약에 커요. 그러면은 평수가 크니까 기구가 많아서 사람들이 많아도 상관없겠구나 이러는데 어차피 그 기구적인 한계가 있어요. 만약에 뭐 풀업 머신이라든가 뭐 많이 쓰는 거라고 해도 모든 게 2개씩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기 있는 기구는 어차피 하나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평수가 크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없어요. 유산소 기구만 더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기구가 더 있긴 하지만 모든 기구가 2개씩 존재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평수가 많으면 또 그만큼 사람이 많이 오고 결국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수가 작으면 작은 대로 또 사람이 적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런데 평수가 크면은 무조건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없는 시간에 헬스장을 가지 않으면 운동이 정말 어려워요. 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약간 제 개인적인 망하는 이유고, 이제는 업장 입장에서 제가 봐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뭐 헬스장 나름이긴 하지만 싼 곳은 너무 싸고 비싼 곳은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3만 원꼴인 그런 헬스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방면에 이제 한 달에 15만 원짜리 헬스장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약간 그런 거예요.
커피도 여러분 커피로 생각하면은 뭐 1,500원짜리가 있고 뭐 10,000원짜리 커피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커피를 먹었을 때 물론 10,000원짜리가 더 맛은 있을 수가 있어요. 1,500원짜리보다. 근데 그러니까 액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한 8배 정도 되나요? 뭐 8배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8배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먹을 만큼의 커피의 가치가 있냐는 겁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 정도의 가치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정도의 돈을 지불을 하지 않고 안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까지의 가치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헬스장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3만 원, 15만 원 차이가 나는데 운동기구가 물론 더 좋겠죠. 그리고 뭐 트레이너도 조금 더 검증이 되고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니까 헬스장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람 적고 가격 싸고 집 가까운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15만 원 냈는데 사람 바글바글 해갖고 운동기구 하나 두 개 잡고 깨작거리다가 집에 가면은, 그러니까 누가 그 돈 내면서 다니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PT 트레이너가 잘 가리키는 거 좋겠죠. 근데 PT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PT 트레이너가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돈 안 내고 안 배울 거니까. 그리고 3만 원 이제 한 달이면은 그나마 저렴하잖아요. 그러면은 운동을 뭐 못하거나 사람이 많아서 운동을 못하거나 뭐 시설이 조금 더럽거나 뭐 사람이 많으면은 그래 싸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러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15만 원인데 그 모양이냐면은 다시는 안 다닌다는 겁니다. 뭐 15만 원인데 화장실이 더럽고 뭐 화장실에 물비누가 없고 또는 뭐 헬스기구가 뭐 고장이 났는데 안 고쳐주고 이러면은 여기 15만 원이 나는데 여기 다시는 안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특히나 헬스 자체가 혼자 하는 운동인데 다른 운동을 어디 가서 배운다고 했을 때도 한 달 내내 다니는 게 15만 원 정도인 곳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더 재밌고 같이 운동도 할 수 있는데, 재미도 없이 혼자서 나 혼자 운동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당연히 안 다니겠죠. 또한 15만 원만큼의 시설적인 가치를 느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3만 원짜리도 있을 건 다 있어요. 15만 원짜리 헬스장은 뭐 샤워장이 개인 샤워장이고 뭐 라카 운동복 전부 무료고 뭐 수건 무료고 마사지 프로틴 이런 게 다 무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구가 좋은 거, 유명한 브랜드인 거, 헬스장이 넓은 거 이게 다인데, 그러니까 그 돈 내고 같이 다닐 가치가 과연 있냐는 거죠. 한 달에 3만 원, 15만 원 차이지만 이게 1년으로 보면은 금액의 자릿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두 자리에서 세 자리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헬스장은 회원보다는 이제 PT로 돈을 버는 방식이에요. 한 명당 36만 원 1년치 회비를 834명이 내면 3억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3억이 굉장히 큰 돈인 건 맞는데 1년마다 834명이 과연 재등록을 하겠냐는 거죠. 헬스장 먹튀 사건도 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여름 새해 같은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 짧게 운동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많은데, 과연 이분들이 1년이나 다니겠냐는 거죠. 보통 헬스장이 월세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지하에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렴하기는 해도 평수가 100평 이상은 돼야 되니까, 그래야 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저렴하기는 해도 월세값도 꽤 많이 나갈 거고, 그리고 기구가 고장 나면 고쳐줘야 되고 뭐 누수나 냄새 문제도 많아요. 아무래도 지하이기 때문에 환기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고, 헬스장 오픈 뭐 마감 직원, 청소 알바, 그리고 뭐 트레이너, 전기세, 물세까지 하면은 샤워 물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망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제가 다니는 헬스장도 기구가 맨날 같은 게 계속 고장 나더라고요. 그냥 제가 볼 땐 새 거 사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같은 게 고장이 나고, 고장 난 게 2주 넘게 안 고쳐진 적도 있어요.
그런데 1년씩 헬스장을 등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 거며 834명이 수용이 되려면 헬스장의 크기는 또 얼마나 커야 되겠냐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헬스장 옆에 헬스장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큰 헬스장 주변에 큰 헬스장이 또 있어요. 가까운 거리. 그럼 고객 입장에서는 새로운 헬스장을 가게 되는 거예요. 뭐 헬스장에서 의리를 찾고 뭐 이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후진 시설에서 비싼 돈 주고 운동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면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뭐 새로운 시설에서 깨끗하게 운동하고 싶지 오래된 헬스장에서 비싼 돈 또는 똑같은 돈 주고 운동할 필요가 없죠. 심지어 새로운 헬스장이 뭐 오픈 이벤트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더 싼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헬스장 입장에서는 1년치 끊고 헬스장 안 나와주는 사람들이 아마 제일 고마울 거예요. 그러니까 헬스장 정수기도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몇백 명이 하루에 500ml씩 마신다고 하면 그렇게 보면 또 정수기 물값도 꽤 나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른 쪽으로 돈 벌려는 것 중에 하나가 라카 장사예요. 진짜 뭐 신발 하나 들어가는 그 라카 한 칸을 보통 뭐 한 달에 10,000원에서 15,000원이나 받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월세로 했을 때 한 평당으로 잡으면은 정말 웬만한 원룸 월세보다도 더 비쌀 거예요. 그 한 칸을 10,000원, 15,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데도 왜 헬스장을 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체육 관련 업종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면 뭐를 할까요? 그러니까 정말 최고로 잘 풀리는 케이스는 제가 볼 때 올림픽 메달리스트, 그래서 이제 선수 코치를 가르치고 대학 교수. 그러니까 이것만큼 저는 완벽한 체육적인 성공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선수 생활하면서 돈 잘 벌고 은퇴하는 거. 근데 이거 외에는 뭐가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대학교에 야구학과나 뭐 축구학과가 있다고 쳐요. 그래서 이제 야구 전공, 축구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런데 선수는 못 됐어요. 그러면은 그냥 축구, 야구 좀 잘하는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수도 못 됐으니까. 차라리 뭐 선수 출신이면은 뭐 선출 뭐 그러면서 뭐 선출이면서 일반인 뭐 코치라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야구, 축구 졸업했다, 야구 학과 졸업했다 이런 걸로는 일반인들도 가르치기 어렵게 돼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사실 애초에 축구나 야구나 스포츠라는 것 자체가 뭐 스포츠마다 다르긴 하지만 축구, 야구는 공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가 봐주고 누가 좋아해주지 않으면 그걸 선수로서 수익을 내지 못하면 그냥 애들 장난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도 인기가 있고 누가 좋아하니까 선수가 되는 거고 그걸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도 그래요. 사실 게임도 엄청 다양하잖아요. 근데 롤은 전 세계 사람들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게임 프로게이머라는 게 등장을 하고 그걸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거지만 우리나라랑 또 다른 나라에 얼마나 게임이 많아요. 근데 모든 게임에 프로 선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게임의 프로 선수가 그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또 롤이랑 지금 뭐 옛날에는 이제 스타가 있었죠. 스타 프로그래머, 프로 게이머가 있었는데 스타에서 지금도 뭐 스타2에도 프로 게이머가 있지만 스타에 지금 존재하는 프로 게이머가 롤에서 존재하는 프로게이머보다 돈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게임의 인기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인기에 따라서도 월급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스타가 한참 인기 많을 때는 롤이 물론 스타 뒤에 나오기는 했지만 롤이 나온 뒤에도 한동안은 스타 프로그래머가 돈을 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인기가 훨씬 많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할 줄 아는 게 운동밖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운동 쪽을 알아보는 거고 대부분 체력도 좋고 몸도 좋겠다. 보디빌더를 도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디빌더는 근데
수명이 짧단 말이에요. 뭐 약물을 하면은 실제로 수명도 짧아지겠지만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보디빌더 선수로서의 수명도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헬스장을 가보고 아니면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4, 50대의 트레이너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는 헬스장을 5군데 정도를 가봤거든요. 근데 뭐 다른 헬스장은 물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5군데 정도를 헬스장을 다녔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이 나이 트레이너는 한 번도 못 봤고, 뭐 관장 같은 경우는 있었죠. 뭐 관장형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뭐 트레이너라기보다는 그냥 뭐 관리하면서 알려주고 뭐 이 정도죠. 왜냐면은 그 나이 때 몸이 20, 30대보다 피부나 근육이나 뭐 이런 게 더 좋을 수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뭐 어떤 프로 선수든 간에 20대랑 4, 50대랑 결었을 때 4, 50대가 20대, 30대를 이기는 경우가 뭐가 있겠어요, 사실. 어떤 종목이든 간에. 그 나이에는 사장이 되고 운영이나 관리 쪽을 하려고 하지 그 나이까지 선수 생활을 지속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 자체도 안 되고 그 나이 먹고 그렇게 살기도 싫겠죠. 애초에 보디빌더라는 게 건강할 수가 있겠어요? 애초에 몇 년을 뭐 닭가슴살 프로틴만 먹는 게 이게 건강할 거라는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당연히 아니죠. 그것도 선수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10년, 20년을 닭가슴살이랑 프로틴만 먹는 게 이게 인간다운 삶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먹고도 나도 내 가게 차려서 나도 실장 소리 듣고 먹고 사장 소리도 듣고 이제 먹고 싶은 것도 먹고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헬스장을 차리는 겁니다. 헬스장이 이제 PT로도 돈을 버는데 PT도 더럽게 비싸요. 1회당 뭐 7만 원, 뭐 시급이 7만 원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1시간 동안 무조건 집중해서 가르쳐 주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PT를 보면은 여러분도 공감하실 거예요. 뭐 핸드폰 보면서 횟수 세주고 있거나 아니면 뭐 핸드폰은 안 보는데 횟수 세주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통 보면은 어 수다가 한 10에 7 정도고 운동이 10에 3 정도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뭐 다 다르겠지만 제가 본 거는 그랬어요, 대부분. 또 제가 병원에서도 2년 동안 알바를 해봤는데 건강검진 의사가 하루 알바로 왔을 때 시급이 1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헬스 트레이너가 보통 7만 원인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랑 시급이 3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의사 시급보다도 더 비싼 트레이너가 있고 더 저렴한 트레이너도 물론 있지만 이게 비싼 이유도 골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압도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라 헬스장이랑 나눠야 되니까 이게 헬스 트레이너 PT 값이 비싼 이유라는 건데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사실상. 왜 헬스장이랑 나누는 돈을 회원이 지불을 해야 되냐는 거죠. 어쩌면은 유명 대회 우승한 트레이너는 약물 사용자들이 많고 내가 약물을 하지 않는 이상 저렇게 어차피 몸을 못 만드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유튜브에 헬스장 폐업 영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헬스 유튜버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본인 헬스장 팔았다, 폐업했다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솔직히 헬스장 운영에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유튜브로 돈 버는 게 훨씬 편하고 많이 벌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헬스장 비중이 유튜브로 가고 그러니까 유튜브에 비중을 두니까 헬스장에 신경을 못 쓰게 되고 그러니까 망하고 유튜브로 돈 벌려고 전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헬스장이 폐업하는 이유에 대한 생각이었고 유튜브 설명창에 항상 네이버 링크를 남겨두고 있는데 뭐 하고 싶은 말이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